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새로운 챕터인가요? 그 세무회계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무회계는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보통 이 시험 경향이 이렇게 나와요. 세무회계는 첫 번째 크게 이제 4개가 있는데 조세 총론이 있어요. 총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 나와요. 4개 정도. 그 정도? 3개 나올 때도 4개 나올 때도. 그런데 법인세법이 있죠. 그 다음에 18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소득세가 돼요. 소득세는 변화가 없어요. 무조건 10개입니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7개에서 18개 정도 되는데 얘는 딱 픽스되어 있어요. 10개 딱 되어 있어요. 부가치세 한 8문제 정도 나와요.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과락을 면하는 방법이 뭘까요? 당연히 그죠. 법인세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18 중에 한 12개에서 14개 정도 사이만 맞으면요, 무난히, 그죠? 예, 과락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상대적으로 소득세, 부가치세는요, 세무이급 수준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요. 세무이급 정도를 할 줄 안다면요, 이, 8문제 중에서 그진 7문제 맞추고, 여기 10문제 중에 한 8, 9문제까지, 왜냐면 양도가 나오거든요. 양도는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거 9문제 때 묻는데, 이거 하면은 한 8문제, 9문제. 그러면 이거 다 맞추고, 무난하게 있죠. 예,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 할 때 그냥 내가 아무런 조정 없이 문제만 외워서 하면은 10문제 정도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에 대한 나중에 이 선행학습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과목을 배울 때 기초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 되니까 제가 시간을 세무조정이 있죠. 어떻게 하는지 원리를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위주로 좀 보시고 나머지는요, 계산은 그 원리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내용 있죠. 계산 문제는 18문 중에 한 3문제, 4문제밖에 안 나요. 계산은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원리를 알면 말문제 14문제는 다 맞을 수 있어요. 대신에 조정하는 이유, 하는 방법, 그죠? 익혀야 될, 그죠? 그 부분만 좀 정확히 한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락은 요거를 매니지해야 돼요. 매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 바로 오늘은 조세 총론 있죠. 조세 총론과 국세기본법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이 조세의 정의가 가끔 나오죠. 그 조세란 뭐예요? 우리 이제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있죠.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그저 반대급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반대급부가 뭘까요? 내가 세금 받았으니까 뭐를 해준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무보상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야 되나? 법률에 규정되어, 이 말이 중요하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세는요, 예, 그죠, 위헌이다, 그죠? 예, 그 과세로서의 있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금에 대한 개념이고요. 과세 요건은 뒤쪽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4가지의 요건, 과세 대상, 그 다음에요,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요거 충족했다라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요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요, 재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국외 거래라면 수입자에 대해서 누가 낸다고요? 네, 국내 거래라면 사업자, 국외 거래라면 수입자가.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이죠. 세율은 10%죠. 국외 세율은 10%, 국외는 0%, 국내는 10%. 그죠? 이렇게 적용한 금액을 과세 기간을 1기, 2기로 나눠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 신고 납부하는 제도가 뭐예요? 부가가치세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재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고, 내가 사업자라면요, 그죠? 공급가액에서 10% 혹은 0%를 정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조세의 분류를 한번 볼게요. 그럼 조세는 크게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단위를 세목이라고 합니다. 세목. 그래서 지금 현재 구분이 과세권자 누가 세금을 부과하는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는 나눕니다. 국세는 13조, 지방세는 11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면요 국세가 되고 지자체가 부과하면요 지방세가 된다, 이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용 용도에 따른 구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금 걷어서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거죠. 목적이 없어요. 용도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세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세금은요, 요거 걷어가지고 그 용도에만 딱 있죠. 특정화해서 써야 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세. 그럼 여러분들 그저 술 마시는 사람한테 주세 내고, 그죠? 요트 같은 거 사면 그죠? 레저세 같은 거 내거든요. 그건 목적세일까요? 보통세일까요? 목적세? 그죠? 그러면 보세요. 술 마시는 사람한테 주세를 걷어가지고, 그죠? 술 마시는 사람한테 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보통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 교통, 에너지, 교육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걷어가지고 교육 용도에만 쓰고, 농어촌의 발전에만 쓰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목적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저세, 주세, 이런 것들은요, 목적세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세 같은 느낌 들죠? 근데 아니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럼 조세의 정가 여부에 따라 조세가 뭡니까? 부담하는 자가 같이 내면요, 부담하는 자가 내게 되면요 직접세, 부담하는 자가 있죠 정가하면요 간접세가 되는데, 부가치세가, 소비세가 보통 간접세가 되죠. 세부담자는 소비자, 내는 자는요 굳어서 내니까 사업자,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독립세원의 여부는 뭐냐면, 본세와 있죠, 숟가락 얹은다 하는데 본세는 독립세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거죠. 근데 지방소득세는 본세가 없으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부가치세가 아니고 본세에 부가적으로 있죠 내는 세금이라 해서 그냥 구분인 거예요. 부가가치세 아니에요, 그냥 부가세, 이렇게 구분하더라 이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숟가락 얹은다 이거잖아요. 너미 차린 밥상에 뭡니까? 지가 밥상을 못 차리고 얹으면 지가 숟가락을 얹는 세금이 그냥 부가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의 단위에 따라 있죠. 가액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이 종가세. 우리 보통 법인세, 소득세, 부가치세 이런 거 있죠. 다 종가세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죠. 아, 기름값이 너무 많아. 높아. 뭐 2,000원. 그는 1리터에 얼마씩 내잖아요. 그죠? 부피 단위로 세금을 내니까 이건 종량세 되겠습니까?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가족사항을 고려해서 세금을 내게 하면요, 사람과 관계된다고 해서 앞에 사람인이 붙어요. 인세, 가족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요 물세, 이렇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세가요 소득세, 인적공제제도, 부가치세는 전혀 관계없죠. 물세. 그러니까 인세는 가장 대표적인 거 소득세, 얘는요 부가가치세가 가장 대표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험을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냥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갈 거 있죠. 여기서 나오니까 그냥 한 번씩 풀어보시면 다 자기 지식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 어떤 행위에 목적세를 부과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팀장이 목적세는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조세로서, 뭐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죠.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 그럼 그런 것들 사용료 3번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머지 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은요, 국세, 지방세. 조세의 부담의 전가 여부는 직접세와 간접세. 용도는 보통세와 목적세. 과세 물건의 측정은요, 종가세와 종량세. 가액을 가지고 할 거냐, 양적 개념일 거냐, 그죠? 자, 그럼 이걸 또 뒤바꿔서 이렇게 물어봐요. 조세를 하면서 뭔가 있잖아요. 분류 기준과 구분이 지금 그죠, 미스매칭 된 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과세권자 이거 맞네요. 사용 용도, 정가, 그죠? 독립세원의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인적 소득세하고 인세하고 물세 있죠. 이렇게 구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있죠. 조세의 기본 원칙.
그죠? 여기까지, 여기서 한 문제, 요 두 개에서 한 문제. 국세기본법 두 개에서 세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크게 두 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세무서에 들어가면요. 세무서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위쪽에 캐치프레이즈가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자기들 현판에서 딱 붙여놓은 있죠. 그런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통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딱 적혀져 있어요. 넓은 세원으로 공평과세 구분하자. 세무서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세금은요,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대원칙에 따라 조세가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 조세 법률주의가 됩니다. 법률주의는 뭐냐면 세금을 낼 때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정함이 있어야지만이 뭐예요? 과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세법이 바뀌죠. 세법은 누가 바꿉니까? 누가 세법 개정을 하죠? 국가가 바꿉니까? 아니죠. 결국은 그거에 대한 효력은 국회의원이 하죠. 그럼 국회의원이 바꾸죠. 국회의원은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국민이 선임한 대표자죠. 그러면 그 자들이 바꿨다는 건 국민이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권능이 국민에서부터 나오니까 그렇게 지금 법률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바꾸면 그거를 시행하는 쪽에 위임을 받죠. 그럼 위임받는 이쪽 영 자체가 뭡니까? 시행령, 대통령령. 근데 그게 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뭐예요? 그죠? 조세 시행 규칙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죠? 넓은 세원이 뭐죠? 넓은 세원은 조세 법률주의를 얘기합니다. 세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은 넓게 확보하자, 그죠? 대신에 뭐해? 법률에 정함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법률에 정함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그 다음에 합법성의 원칙,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요. 그냥 조세는 법률에 정함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세의 평등주의는 뭐죠? 만인한테 있죠. 조세는 평등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평과세라는 말이 뭐예요? 조세 평등주의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있죠?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조세 평등주의는요,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에 따라 좀 있죠. 나누게 되는데요. 수평적이라는 거는 만인한테 다 인적 공제 같은 거는 뭐예요? 종합과세를 이런 것들은. 동일한 담세력을 납세자는 동일한 있죠. 과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그죠? 인적 공제를 빼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수직적 공평성이 바로 누진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이라는 거와 수평적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죠? 조세 평등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조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해봐라. 이렇게 돼요. 조세평등주의란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의 부과 및 증수에 모든 납세자는 평등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뭐 그냥 읽어봐도 맞는 것 같고. 신의측은 아직 안 배웠죠, 그죠? 곧 배우게 됩니다. 신의측은 딴 게 아니고, 있잖아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사이는 신의를 쫓아서 뭡니까? 우리가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로 페어 플레이 해야 된다는 그런, 선언적인 개념입니다. 이거 배우게 될 겁니다. 조세 법률주의란 법률주의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당국이 조세 부과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국민은 조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조세평등주의를 실질과세 원칙 좋아요. 이거 충분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렇게 배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앞에 거 나올지 뒤에 거 나올지 모르지만 한 문제, 두 문제 모르겠어요. 한 문제 정도 되고요. 여기서 네 문제 나오면 다 맞춰야 되잖아요. 국세기본법에서 세 문제 정도 나와요. 여기 그죠? 여기서 다 할 거라고 안 되고요. 한 2시간 걸리는데 한 반 정도 좀 더 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오면 조금 하고 바로 법인세법으로 넘어가서 바로 가도록 할게요.
국세기본법은요, 우리 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다 배우면 좋은데요. 다 배우지 않아요. 여기에서 납세의무 성립, 소멸, 확정이 없어요. 핵심적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한 반 정도 배운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의 반 정도만 우리가 범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민법을 배울 때 민총을 배우죠. 민법 총칙을 배우듯이 세법을 배울 때 있죠. 국세기본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국세기본법을 먼저 안 배우죠. 뭐 전산회계 같으면 부가치세를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기본법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법부터 배워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법이 도대체 뭔지 한번 볼게요. 기본법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그죠? 사항과 위법부당한 있죠. 처분을 받았을 때의 조세 불복제도 두 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국세에 관한 있죠. 기본적이고 공통된 사항이 뭐냐? 이 말이잖아요. 각 세목 있잖아요. 법인세법, 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전부 다 가산세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본법이 있고 거기에 가산세 규정이 전부 다 개별 세목별로 다 기술하면 어떤 비율이냐면 동일한 어차피 똑같은 걸 컨트롤 C, 컨트롤 V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요. 여기 A, B, AX 플러스 BX의 공통점이 뭐죠? X가 되죠. 그럼 X만 내고 A, B를 X는 별도로 빼서 하나를 만들면 A 할 때 X를 적용 다 한다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X 같은 느낌이 국세기본법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국세기본법의 얘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기본법과 세법의 관계는요, 원칙은, 그죠?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뭡니까? 그 세목에서 그죠?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세기본법보다 우선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법에 있죠. 세금계산서, 가산세는요. 국세기본법에서 할 수 있나요? 왜냐면 얘가 X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X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안 될까요?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뭐야? 부가가치세법만 있는 거거든요. 다른 세목에는 적용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안 되죠. 그러면 가산세처럼 뭡니까? 일정한 사항은 예외적으로 개별세법이 뭐예요? 우선하도록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그죠? 국세 부가의 원칙은 개별세법에 보면은 있다고요. 부가치세는 이렇게 하자. 법인세는 이렇게 하자. 이게 개별적인 뭐예요? 국세 부가의 원칙이 개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국세 부가의 원칙 같으면 개별세법을 우선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예, 법인으로 보는 이제 단체에 대한 과세. 여러분도 혹시 법인 개인이 아닌 단체 있잖아요. 종중, 그 다음에 동창회,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면 통장 있잖아요. 주민들의 그 관리비를 그저 우리가 받아가지고 예치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랄지 여러 가지 수익이 발생하죠. 그럼 과세를 누구한테 할 거냐, 그죠? 얘는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단체에 대한 취급은요, 뭐, 그죠?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걸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지 않아요.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고요, 얘는? 요거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과세는 오로지 뭐예요? 국기법에만 있는 거예요, 국기법은. 그러니까 개별세법이 없다, 이거죠, 규정이. 그럼 요런 것들은 있죠. 국세기본법을 우선하는 거고, 요런 것들은요. 요런은 뭔가 있잖아. 개별적으로 한 거는 이쪽을 우선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익혀야 될 거는 나중에 할까 요거 하나만 익히면 돼요. 법인을 보는 단체의 과세는 있죠. 개별세법 규정이 없고 오로지 뭐예요? 국세기본법에는 있다는 거를 다음 시간에 가질 때 할게요. 근데 제가 미리 예시를 딱 드린 거예요. 그럼 요거 있잖아요. 개별세법이 우선하는 규정이 뭐냐 이거잖아요. 요런 것들. 국세 부가의 원칙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납세, 관할 관청 같은 거. 부가치세는 사업장별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니까 뭡니까? 그쪽이 과세 관청이 될 거고, 관할 관청이 되고, 소득세는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니까 뭔가? 별도로 해야 되죠. 그러면 얘들은 X가 될 수 있습니까? X가 될 수 없는 거는 그저 개별세법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바로 요거를 그죠?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 외울 수 있나요? 못 외우잖아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뭐 옛날에 저는 다 배웠던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배워요?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죠? 요거 한 개만 알면 맞출 수 있다. 근데 요거 한 개는 뒤에서 언급해 드릴게요. 단체에 따른 과세는요. 자, 그거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과 기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지문을, 이거 단일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지문을, 그죠? 같이 하면서 막 기한과 기간을 막, 그죠? 같이 연결해서 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간은 뭐죠? 우리가 뭐, 부가치세법은 뭐예요? 뭐, 우리가 과세표준이 있죠. 뭐, 과세기간 확정신고일로부터 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뭐 해야 한다. 뭐, 이렇게, 그죠? 어떤 일정한 뭐, 기한이랄지 기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대체 세법에서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기간과 기한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기간은 뭐냐면요. 이거 플로어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간의 첫 번째 일을 기산이라고 하고요. 만료일은 뭐예요? 마지막에 기간의 마지막을 뭐예요? 만료일이라고 합니다. 기산과 만료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연속적인 시간의 사이를 얘기하는 반면에 기한은 뭐죠? 며칠까지 그죠? 신고 납부 기한이 있다. 기한은 뭐예요? 연속적인 그죠? 시간의 사이가 아니라 여기서 키워드는 시점이에요. 시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기한은 시점이에요. 시점. 여기는 키워드가 시점. 어떤 그죠? 일정한 시점을 오매한다. 그래서 기한을 얘기하면서 기간을 막 얘기하는 거 있죠. 일정한. 그러면 틀린 오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두 개를 구분하고, 뭔가 기한은 재무상태표 같은 느낌이고, 기간은 뭔가 손익계산서 같은 느낌이 들죠. 일정한 기간. 이렇게. 그러면 이때 기산과 만료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두 개를 다 포함할 거냐? 어떤 거를 넣고 어떤 거를 뺄 건지에 대한 대원칙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연속적인 시간의 사이에 기산과 만료할 때 있죠. 기간의 대원칙은요. 민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이 원칙이 된다. 그러니까 초일은 뭐예요? 산입하지 않고 요 날짜는 산입하지 않고 말일자는 산입한다. 그러니까 이걸 실무적으로는요. 그냥 한 편 넣기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기산과 만료 중에 하나만 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초일을 열 거냐, 말일을 열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죠. 그 어떤 항목은 양편 넣기가 있어요. 두 개 다 넣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간의 대원칙은요. 초일, 불, 말일, 산입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걸 따르고요. 제약으로는 뭡니까?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산일은 어떻게 됩니까? 기산과 만료가 되죠. 기산일과 만료일 이렇게 두 개가 되죠. 요 사이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기산일은 어떻게 해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죠. 물론 0시부터 시작되는 연령계산은 초일을 산입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초일도 넣기 때문에 양쪽은 넣기가 되지만 원칙은 뭐예요? 초일 불산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만료일이 중요해요. 만료일이 만료 기간을 일주연월로 정했다라면, 여기 일주연월이죠. 며칠, 몇 주, 몇 월, 몇 년 있죠? 로 정했다면, 특히 일이 중요하죠. 정한 때는 기간의 말일을 종료로 기간이 만료됐다. 말일을 산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다 필요 없고요. 3월 6일에서 뭡니까? 10일 후에가 뭐야? 기간이라 하면, 10일 기간이라면 언제? 16일이다.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보면 3월 6일부터 10일이니까 뭐야? 10일이 되는 날이니까 3월 6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이니까 초일은 뭐야? 산입하니까 3월 7일부터 기산하는 거야. 그래서 말일 10일은 뭐야? 10일을 따져보면 7일부터 따져보면 16일이 되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야? 3월 6일에 10일이라면 3월 16일 이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뭐 출제 잘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볼게요. 만약 기간을 일이 아니고 그죠? 주, 월, 년 특히 월이 중요합니다. 일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월 13일부터 2월이 되는 날에 뭡니까? 100원을 납부한다 하면 그럼 2월이라면 직관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 그죠?
아, 아니구나. 근데 2월 하면 뭐야? 5월 13일 이렇게 보고, 출제는 여기서 잘 보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얘를 월로 정했다고 하면요. 여기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정한 경우에 최종 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을 때는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월 31일로부터 한 달 내라면 그냥 2월 30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월 30일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그냥 뭐야? 2월 28일로 그죠? 기간이 만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이죠. 만료일이 그죠? 하필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라면요. 그럼 그 다음 날을 그죠? 만료일로 본다. 그러면 3월 30일이 토요일이라면 그러면 그죠? 일요일은 빼고 뭡니까? 이건 초일은 불살이니까 빼고 일요일은 공휴일이니까 빼고 월요일 날에 만료가 되니까 이때 뭡니까? 만료가 돼서 보통 우리 세금 같은 거 내면